오는 8월 15일 UFC 330에서 이산 마카체프를 상대로 웨이터급 타이틀에 도전하는 이안 게리는 초반 KO를 원하지 않는다며 4라운드 피니시 승리를 예고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4라운드 피니시야. 나는 초반 KO 같은 건 원하지 않아. 그러면 만약에, 하지만, 어쩌면 같은 말이 나오고 변명거리가 생기잖아. 난 4라운드 내내 완전히 앞다고 싶어. 그리고 네 번째 라운드에 모두에게 이제 끝낸다고 말한 뒤 실제로 가서 끝내버릴 거야. 난 문을 열어두고 걔가 내 함정 안으로 걸어들어오게 만들 거야. 그리고 걔 어깨 위에 달린 머리를 깔끔하게 날려버릴 거야. 생각해봐. 더블린에서 열린 경기에는 86,700명의 관중이 모였잖아. 이 나라 사람들이 스포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응원하는지 보면 정말 대단해. 난 UFC를 다시 아일랜드로 데려오는 사람이 되고 싶어.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 난 아주 오랫동안 아일랜드 MMA의 깃발을 들고 싸워왔어. 다음 경기에서 이기면 나는 UFC 역사상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둔 아일랜드 선수가 돼. 11승을 기록하게 되는 거지. 난 처음부터 계속 말해왔어. 내가 아일랜드 MMA의 다음 슈퍼스타라고. 내가 그 두 번째 물결을 이끌 거야. 한편 이안 게리가 마카체프를 네 번째 라운드에 피니시하고 싶다고 말한 영상을 접한 다리에 코미오는 게리에게 특정 라운드에 마카체프를 끝내는데 집착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생각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 결국 스스로 정말 안 좋은 밤이나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 내가 이안 게리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건 경기가 흘러가는 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야. 내가 세계 최고의 파이터를 특정 라운드에 이겨야 한다. 그래야 내가 이겼을 때 운이 좋았다는 말이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 어떻게 이기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이기는 거야. 한편 이안 게리는 다른 매체와 인터뷰에서 최근 언더독으로 평가받았던 션 스트리클랜드와 저스틴 게이츠의 승리가 자신에게 영감을 줬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션 스트리클랜드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함자 치마이프를 걷고 업셋을 만들어냈다면 누구도 내가 이산 마카체프를 이기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 오히려 나는 훨씬 더 위험한 상대야. 훨씬 더 완성도 높은 선수고 그를 이길 수 있는 방법도 훨씬 더 많아. 난 이산 마카체프에게 가장 위험한 상대야. 그리고 8월 15일에 나가서 그걸 증명하는 게 내 일이야. 한편 타이론 우들리는 베페거의 인터뷰에서 UFC 329에서 열리는 맥스 할로웨이와 코너 맥그리거의 맞대결을 두고 할로웨이가 승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코너가 앞으로 압박해 들어가면서 맥스의 멘탈을 흔들고 몇 방을 꽂아 넣은 뒤 맥스를 답답하게 만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 하지만 맥스도 원래 충분히 이길 가능성이 있는 선수야. 맥스는 터프하고 싸움을 좋아하는 선수잖아. 체력도 좋고 기술도 훌륭하고 옥타곤 안에서 정말 편해 보이는 선수야. 그래서 나는 맥스가 이길 것 같아. 난 코너가 이길 거라고 예상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코너의 이번 경기 준비 과정에 관여하는 사람이었다면 젊고 배고프고 패기 넘치는 선수들과 훈련하게 했을 거야. 코너가 일리아 토프리아에 대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잖아. 너보다 못한 사람들과 훈련하면 절대 발전할 수 없다고 말이야. 코너는 $1,000를 걸어놓고 나를 KO시키는 사람에게 $1,000를 주겠다고 해라 라는 식으로 말했어. 결국 그 말의 핵심은 너를 계속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는 환경에 있어야 한다는 거야. 나는 그 말에 동의해. 한편 최근 공개된 팟캐스트 영상에서 카마루 우스만은 일리아 토프리아에게 저스틴 게이츠전과 같은 시련이 필요했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난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에서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 난 그게 실수였다고 생각하지 않아. 일리아는 자신이 배워야 할 교훈을 배우기 위해 필요한 일을 전부 겪은 거야. 그게 그를 역대 최고로 만들어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결국 이미 정해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네가 너 자신에 대해 그런 걸 배우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겪을 필요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는 정확히 자신이 겪어야 할 일을 겪은 거지. 저스틴도 그런 인상적인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맥스에게 경기 종료 1초를 남기고 KO 당하는 일을 겪어야 했어. 하빕에게 서미션을 당하는 일도 겪어야 했고 그 모든 걸 직접 느껴야 했어. 그래야 그런 위대함을 가질 수 있고 이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거야. 해머니쇼에 출연한 앤서니 에르난데즈가 최근 션 스트리클랜드와 함께 훈련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션은 멋진 애야. 걔에 대해 나쁘게 말할 건 하나도 없어. 나를 도와주고 있고 나도 걔랑 같이 훈련하고 있어. 지금은 2주 정도 라스베가스를 떠나 있는데 돌아오면 다시 같이 훈련에 들어갈 거야. 션에게 먼저 연락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 사실 걔가 함자트전을 준비할 때 먼저 나한테 연락했어. 근데 그때 내가 다쳐 있었거든. 부상 중이라 직접 가서 도와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너랑 같이 훈련하게 될 거야 라고 했지. 이번 캠프 때는 내가 라스베가스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을 거라 같이 훈련하기로 일정을 잡은 거야. 션이 함자트를 상대로 승리한 것이 놀라웠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놀라진 않았어. 걘 진짜 엄청 터프하거든. 진짜 지독하게 터프한 놈이야. 한편 알렉스 페레이라가 어제 허브디는 UFC 역사상 가장 증오받는 남자라는 게시물을 리글에 맞아 조시오 킷은 해당 게시물을 리포스트하며 이런 글을 덧붙였습니다. 이 징징이는 이제 아우라를 완전히 잃었어. 좋은 생각이 하나 있어. UFC 톰을 잘라버려. 어차피 내 생각엔 시릴이 논란의 여지 없는 챔피언이야. 걔가 톰을 포기하게 만들었잖아. 톰의 매니저는 지금 장난질이나 치고 있고 9월에 나한테 시리전을 줘. 내가 이기면 11월이나 12월에 알렉스 페레이라한테 자존감을 되찾을 기회를 줄게. 적어도 그러면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된 챔피언이 생기는 거니까.
션 스트릭랜드가 해변에서 한 팬과 그래플링을 하다 리어 네이키드 초크를 거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Oh shit! Oh shit! Oh shit! Oh, dude, he can't even get him Oh on. yeah, Billiam! Oh shit! Oh shit! Oh shi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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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clap it up! Ian, you got it. 한편 최근 에디언의 매니저 헌트와 계약한 이안 게리가 에디언과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키가 190cm가 넘는 이안 게리가 사진에서는 에디언보다 작아 보이는 점도 눈에 띕니다. 한편 존 존스는 레드 코너와의 인터뷰에서 일리아 토프리아가 커리어 첫 패배를 딛고 다시 일어설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리아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봐. 그는 믿음이 있고 강한 팀도 있어. 사실 그런 것들이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 훈련에 임하는 태도도 좋고 나는 그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일리아와 나는 같은 에이전트와 일하고 있어. 오늘 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내가 들은 바로는 그는 겸손하고 스스로에게 솔직하다고 하더라. 자신이 그날 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걸 인정했다는 거야. 난 그게 건강한 방식으로 다시 케이지에 돌아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해. 문제는 변명하는 선수들이야. 그런 경우에는 다시 돌아와 리매치에서 이기기가 어려워져. 반대로 그래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어. 더 많은 걸 할 수 있었어. 라고 인정하는 선수들은 다르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게 MMA에서 가장 중요해. 자신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아는 것. 케이지 안에 들어가면 거짓말을 할 수 없거든. 진짜는 결국 드러나게 돼. 또한 존 존스는 알렉스 페레이라의 패배 이후 자신이 고트목걸이를 착용한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된 거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난 알렉스에게 좋은 일만 있길 바래. 내 형이 세상을 떠난 뒤 페레이라는 내 형을 위해 묵념의 시간을 가져줬어. 난 그걸 정말 깊이 존중하고 있어. 경기 후에 내가 영상 하나를 올렸는데 그게 꽤 크게 화제가 됐어. 그냥 내가 고트목걸이를 차고 있는 영상이었고 나는 그저 그런 표정을 지은 것뿐이었어. 근데 그게 알렉스를 향한 공격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싶어. 알렉스가 이 인터뷰를 봤으면 좋겠는데 난 그 영상으로 알렉스에게 절대 무례하게 굴려는 의도가 아니었어. 경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알렉스가 이기면 역대 최고다라고 말하고 있었잖아. 알렉스가 패배한 뒤 내가 올린 그 짧은 영상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어. 알렉스를 향한 게 아니었어.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분명히 하고 싶어. 나는 알렉스를 진심으로 존중해. 이어 존은 페레이라가 시리간전 당시 체중을 너무 많이 불린 상태로 싸운 것 같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내가 보기엔 페레이라는 몸이 너무 크게 불리고 들어온 것 같아. 230에서 235파운드 정도로 싸우면서 스피드를 유지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 파워도 어느 정도 그대로 따라왔을 거라고 보고. 근데 경기를 보면 그는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 계속 망설이고 스스로 의심하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었지. 그건 경기 중에 할 수 있는 최악의 예의 중 하나야. 정말 악몽처럼 느껴지거든. 상대 앞에 서 있는데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 펀치를 던져야 한다는 것도 알고 킥을 차야 한다는 것도 알고 테이크다운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도 아는데 그냥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켜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 나도 훈련 중에 그런 일을 여러 번 겪어봤어. 그리고 알렉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였어. 그는 제대로 흐름을 타지 못했어. 시리가는 사우스포 스탠스로 그에게 다가갔고 그것도 페레이라에게는 까다로운 요소였다고 생각해. 가는 빠르고 강하고 변칙적이었어. 페레이라에게는 모든 악조건이 한꺼번에 겹친 상황이었고 그는 그걸 버텨내지 못했어.